잠은 죽어서 잔다고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 4-5시간만 자면서 스스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착각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모했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수면 부족이 제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아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가득한 에너지 드링크나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각성하고 부족한 잠은 죽어서 영원히 자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피곤함은 잠깐이고 아낀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단 1시간만 부족해도 근육량이 60%나 더 빨리 감소한다는 사실을,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해서 마치 10살은 더 늙은 것처럼 호르몬 분비가 망가진다는 사실, 6시간 수면을 3개월만 지속해도 운동으로 얻은 근육과 체력이 거의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 얻었다고 생각한 그 여분의 시간은 우리 몸을 갉아먹으면서 만든 독이 든 술잔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수치와 통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전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수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특히 운동 수행 능력과 근육의 성장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을 줄여서 아낀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우리가 운동으로 흘린 땀방울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은 죽어서 자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망상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수면재단에서는 연령대별로 상세한 수면 권장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6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에게는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권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닌 양질의 수면을 의미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뉴질랜드와 프랑스는 평균 8.4시간으로 가장 높은 수면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각각 평균 7.3시간, 7.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미국 갤럽의 글로벌 수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포르투갈과 노르웨이 국민들이 가장 높은 수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 국가의 국민들은 평균 85% 이상이 자신의 수면의 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수면의 질적 측면에서도 아주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성인의 약 32%만이 자신의 수면에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일본 역시 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수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5%의 인구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화된 국가일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의 증가와 야근 문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이내인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수면 시간이 85% 이상인지, 그리고 깊은 수면의 비율이 전체 수면 시간의 20에서 25%로 적정 수준인지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건강한 수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유연근무제나 휴가 시스템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을 기준으로 수면이 부족할 때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 시간이 1시간이 부족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주의 단계로 면역력이 30%가량 저하되고 집중력과 판단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시 부상 위험이 20% 증가하고 근육 회복력이 15에서 20% 감소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부족한 5에서 6시간은 경계 단계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10에서 15% 감소하여 근육의 생성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체중 증가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운동 수행 능력은 30에서 40%까지 저하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부족한 4시간에서 5시간은 심각 단계로 인지 기능이 40% 이상 저하되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최대 70%까지 감소하는데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근손실이 가속화되어서 운동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단계입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이상 부족한 4시간 미만은 위험 단계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질환 위험이 3배에서 4배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심장병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온갖 질병에 아주 취약해지면서 운동 시 부상 위험 역시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 부족이 누적될수록 이런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시간의 수면 부족이 3일 동안 지속되면 6시간의 수면 부족에 그치지 않고 마치 곱하기를 하는 것처럼 영향이 2배, 3배 증폭된다는 뜻입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섭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6시간 이하의 수면이 2주간 지속되면 우리 뇌는 48시간 동안 완전히 깨어있는 것과 동일한 손상을 입습니다. 즉 매일 밤 조금만 부족한 수면으로도 우리 몸은 극심한 수면 부족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연 면역 세포가 70%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암세포와 싸우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 근무자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을 위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끔찍한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수면이 1시간만 부족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까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살이나 더 늙은 것과 같은 호르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수면이 1시간이라도 부족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이 분해되어 없어지는 속도가 무려 60%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부족은 우리의 식욕 조절 시스템마저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렐린이라는 배고픔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음식의 섭취가 평균 300에서 400칼로리 증가하고 특히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에 대한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지만으로는 건강한 식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이러한 수면 부족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자신이 취한 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시간 수면을 계속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정작 본인들은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 면역 체계의 손상, 호르몬의 불균형은 한두 번의 보충 수면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 그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 수행 능력에서는 놀라운 저하가 나타납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이 2주간 지속되면 우리의 인지 기능은 마치 0.1% 혈중 알코올 농도, 즉 만취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실수율은 평소의 4배까지 증가하고 복잡한 의사결정 능력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업무 속도가 평소의 30%까지 느려지는데도 정작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에서의 영향은 더 심각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6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8시간 수면을 취한 학생들보다 평균 30% 낮았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데 수면의 부족은 이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면이 1시간 부족할 때마다 학습 효율은 약 15%씩 감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최대 40%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말 그대로 재앙 수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농구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수들의 수면 시간을 9시간 이상으로 늘렸을 때 자유투 성공률이 9%, 3점슛 성공률이 9.2%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수면이 7시간 미만으로 부족해질 경우 순발력은 최대 30%까지 감소하고 반응 속도는 평소보다 300ms/s나 느려집니다. 프로 운동선수에게 이 정도 차이는 승부를 바꿀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부상의 위험성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부상 위험은 최대 1.7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근육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빌딩이나 스트렝스 같이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성장 호르몬 분비도 급감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저해되고 반대로 근육 분해를 촉진해서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의 성장이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3번이나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고작 한 번 운동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구력 운동에서도 수면 부족의 영향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유산소 능력이 최대 11%까지 감소하고 젖산 축적이 더 빨리 일어나서 피로를 더 빠르게 더 오래 느끼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1시간 부족할 때마다 기록이 평균 1.7%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행 능력의 저하는 단기간의 보충 수면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과 면역 체계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히는데 이것은 수개월의 정상적인 수면이 있어야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목표, 그것이 업무에서의 성공이든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적이든 혹은 스포츠에서 뛰어난 성과든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을 포기하면서 얻으려 했던 그 추가 시간은 사실 우리 성과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면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두 번의 노력이 아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수면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수면은 결코 시간 낭비나 비생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성장하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표는 매일 밤 7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질의 수면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실제로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말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관성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면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방은 어둡고 조용해야 하고 온도는 18에서 22도가 가장 적절하며 특히 빛의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작은 불빛 하나도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나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를 통해 발산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체내의 카페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후 2시에 아메리카노 한 잔, 약 200mg의 카페인을 마셨다면 오후 7시나 8시에 체내 카페인이 절반인 100mg 수준으로 감소하고 밤 12시가 지나서야 50mg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인 100mg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마셨다면 5에서 6시간 후에 50mg 그리고 10에서 12시간 후에 25mg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절해야 합니다. 취침 3시간 전부터는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수면 습관 개선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의 건강과 성과의 극적인 향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과 공부와 운동 시간을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보충하려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고 무모한 판단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건강해집니다. 어떤 영양제도, 어떤 운동도, 심지어 어떤 첨단 의학 기술도 수면이 주는 놀라운 이 효과를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꿈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면 수면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수면을 희생하여 얻으려 했던 많은 시간은 사실상 우리의 능력과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도 어떤 목표도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은 오직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잠자기 전에 누워서 보고 있습니까? 빨리 자세요. 그냥 끝!